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입니다. 저자는 존 맥두걸, 역자는 강신원, 출판 사이먼 북스입니다. 이 책은 본인이 의사이면서도 약과 수술을 멀리하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내부 고발서이자 자기 고백록입니다. 저자는 어려서부터 비만과 질병으로 오랜 세월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의학적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들의 곡물 야채식에서 그 해답을 얻고 육식과 유제품을 멀리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뒤 질병과 비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만성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 살이 저절로 빠지고 건강해지는 방법들을 널리 알리며 건강전도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배워왔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이 진리 행세를 하며 인류의 사고를 왜곡시켰다. 맥두걸 박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수많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를 납득시킨다.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거짓 음식을 골고루 먹지 말고 참 음식, 채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조지 런드버그. 그의 주장은 너무도 쉽고 심플하다. 육류와 유제품을 끊어라. 공장에서 만든 영양제와 비타민도 버려라. 채소와 과일과 녹말 중심의 식사가 당신의 체중을 줄이고 병을 고칠 것이다. 이 얼마나 단순한가. 맥두걸 박사는 이번 책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다. 적극 추천한다. 윌리엄 로버트. 엉터리 의사였음을 나는 고백한다. 나는 가짜 의사였다. 나는 의사가 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의학교육을 받아왔다. 1965년 18살 때 2주 동안이나 왼쪽 몸에 마비 증상이 왔다.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이었다. 어린 나이에 중풍이라니. 회복은 느리고 불완전했다. 나는 장애인이 되었다. 그 후로 47년이 지났다. 나는 절뚝거렸지만 남들처럼 어느 정도 걷게 되었다. 지금은 매일 인드서핑도 즐긴다. 어쩌면 절뚝거리며 걷는 바로 이것이 질병과 건강에 대한 평생의 연구를 가능하게 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부모님은 1930년대 경제공황을 겪어오셨다. 내 어머님 가족은 콩이나 옥수수, 양배추, 당근, 양파, 감자를 드셨고 운수 좋은 날에는 5센트짜리 거침빵을 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햄버거를 먹을 때만 고기 한 조각을 맛볼 수 있었다. 내 어머니의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내 자식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에게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 음식을 먹이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의 이런 자비스러운 마음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울했던 대공황기의 음식이 더 건강한 음식이었던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계란과 베이컨으로 만든 아침을 먹었다. 마요네즈를 듬뿍 넣고 소고기로 채워진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었다. 또한 큰 접시 한가운데에 스테이크와 닭고기가 가득 담긴 저녁을 먹으면서 자랐다. 매 끼니마다 유리잔 가득 우유를 함께 마셨음은 물론이다. 그럼 녹말 음식은 어디에 있었을까? 기껏해야 버터와 함께 놓인 작은 접시에 감자 2알 정도가 부끄럽게 앉아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빵이나 케이크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녹말 음식은 없었다. 그때는 몰랐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음식이 나를 중풍에 걸리게 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거의 매일 소화불량과 심한 변비에 시달렸다. 감기도 자주 걸렸는데 7살 때는 편도선 절제 수술까지 받았다. 체육 시간에는 항상 열애였고 10대에는 여드름 투성이었다. 18살 때 중풍을 겪고서야 비로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중풍은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이 병의 원인은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복잡하고 현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매일 먹는 풍성한 식탁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것이다. 20대 초까지 나는 평균보다 20에서 30kg 더 비만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어머니는 그 당시 가장 영양이 풍부하다는 충고를 받아들여 우리를 먹였을 뿐이다. 단백질과 칼슘이 몸의 필수 영양소라는 낙농업계의 광고와 홍보를 그대로 믿었을 뿐이다. 국가에서 그 영양을 보장한다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는 일반인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다. 동물성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뉴스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과학자를 동원하여 무력화시키곤 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런 속사정을 아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디트로이트 근교의 중하층 집안에서 성장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의사들을 예수다움의 능력자로 경배하곤 했다. 물론 나도 중풍이라는 운명적인 사건에 마주치기 전까지는 아주 보통의 인간으로 살았다. 당연히 예수 다음의 능력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다.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서서히 의사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는 점차 내 병을 관찰하고 치료하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에게 매력을 갖게 되었고 의학적인 궁금증도 갖게 되었다. 환자로서 그리고 학교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청년으로서 나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중풍의 원인은 무엇이죠? 어떻게 저를 낫게 해주실 건가요? 저는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제대로 대답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 손을 내저으며 귀찮다는 표정을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 나는 내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떤 훌륭한 의사도 이 3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퇴원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로 돌아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주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1968년에 의대에 들어갔으며 강한 열정으로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의대를 졸업할 무렵 인공관절 수술에 도움을 준 간호사를 만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였는데 나는 그녀와 결혼해서 하와이로 떠났다. 그 후 3년 동안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유일한 일반으로 근무했다. 그 농장에는 5,000명의 근로자들과 그에 딸린 가족들이 있었는데 출산을 돕거나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는 등 다양한 일을 했다. 전문의는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약 70km 밖에 있었다. 그야말로 환자들은 모든 것을 다 한 명에게 의지하곤 했다. 들판에서 다친 상처를 꿰매거나 부러진 다리를 맞추거나 감염된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나는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정말 나를 긴장시키는 것은 만성적인 질환이었다.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만이나 고혈압, 심장병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나둘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의대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이었다. 만약에 내가 준 약이 잘 듣지 않으면 다시 오라는 말밖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다시 왔다. 나는 계속해서 약이 떨어질 때까지 다른 약을 처방했지만 결국 환자는 다시 병원 문을 노크했다.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3년이 지났다. 나는 빅 아일랜드를 떠나
호놀루루로 돌아와 하와이대 의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러나 2년 동안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밟은 후에도 나의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 가지 귀중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환자들의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 세계 최고의 의사를 모셔와도 결코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만성적인 질병은 나뿐 아니라 어떤 의사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시작된 것이다. 어떤 의사들도 기껏해야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줄 뿐이다. 나는 졸업시험을 치르고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았다. 그러나 나의 학문이나 자격증도 나를 훌륭한 의사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그때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시간들을 되새겨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환자들이 나의 스승이었다. 의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살이 찌고 더 자주 질병에 걸리는 현상을 당연하게 여긴다.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고 부모들은 덜 건강하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심각한 만성병에 시달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사탕수수 농장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상업 자본주의 세계에서 받는 교육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이 든 이민자들은 날씬하고 활동적이었고 90살까지도 약도 먹지 않았다.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관절염도 없었고 유방암이나 전립선 이상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훨씬 더 비만이었고 건강도 나빴다. 그러나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손자, 손녀들이었는데 이 이민자 3세들은 내가 레지던트 과정에서 보아온 백인 환자들의 질병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다. 3세들은 모두 심각한 비만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 나는 이 사탕수수 노동자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라이프 스타일, 사탕수수 농장의 작업 환경, 그리고 그들의 행동까지 조사했다. 그들의 생활 환경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나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2세와 3세들은 모두 원래 그들 나라의 식단을 버리고 미국식 식단을 따랐던 것이다. 그로 인해서 원래 그들 나라의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전혀 없었던 비만과 만성적인 질병이 서양 음식을 먹으면서 비로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만났던 성인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다. 그들은 미국에 와서도 꾸준히 그들 나라에서 먹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그들의 2세들은 서양 음식과 그들 부모님들의 전통 음식을 같이 먹고 있었다. 그러나 이민자 3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먹던 녹말 중심의 식사에서 고기와 유제품 그리고 패스트푸드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미국 정부와 각종 매스컴으로부터 4종류의 음식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고기, 유제품, 곡물, 그리고 과일과 채소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4종류 중에서 2가지를 중심으로 먹는 노인들은 병이 거의 없는 반면에 고기와 유제품을 중심으로 먹는 2세와 3세들은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또한 나는 2세, 3세, 4세들의 음식 습관의 변화가 바로 환자들의 건강 악화와 심각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18살 무렵 내가 끔찍한 중풍에 걸렸을 때 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의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정답을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찾게 된 것이다. 솔직히 나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다. 의과대학의 커리큘럼 어디에도 영양학은 없었고
당연히 인턴 과정이나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 의대 입학시험 때 겨우 몇 개가 언급된 걸로 기억하고 있다. 나는 결국 아주 단순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 환자에게 효과가 없는 약물을 투여하고 위험한 수술을 권하는 대신 평생 건강하게 장수하고 지속적으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방법을 마침내 발견하게 된 것이다. 녹말 음식을 먹으면 왜 날씬해지나? 녹말이 뚱보를 만든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뿌리 깊은 낭설이 있다. 녹말 음식을 먹지 마라. 녹말은 당으로 변해서 지방이 되니까 뚱뚱해진다는 말이 그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17억 아시아인들은 모두 뚱뚱해져야 맞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으로 이민 온 일본인과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더 날씬해지고 더 건강해져야 맞다. 그러나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말이다. 비록 지금은 그 아시아인들도 서구의 기름진 음식에 탐닉하여 점점 비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미국인에 비해 채식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내가 보기에 체중은 미국인의 절반에 불과해 보일 만큼 날씬하다. 감자와 옥수수와 쌀을 먹으면 뚱뚱해진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지구상에서 가장 젊어 보이고 건강하고 날씬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일본, 중국, 한국, 태국, 필리핀들인데 그들은 모두 쌀과 채소를 주식으로 한다. 멕시코의 상간마을 사람들도 옥수수와 콩과 시금치를 주식으로 한다. 아무도 뚱뚱하지 않고 아무도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는다.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은 거의 매일 고구마를 먹지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아프리카 시골에 사는 몸매가 조각상처럼 멋지게 생긴 남자와 여자들도 얌이나 기장 그리고 콩과 같은 것을 주식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녹말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날씬하고 건강하다. 깊게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런 나라 사람들도 당뇨, 관절염, 변비, 소화불량, 심장병, 유방암 등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다. 모두 많은 양의 녹말을 주식으로 하며 모두 건강하다. 녹말은 지방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유전학적으로 녹말을 먹음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진화해 왔다. 어떤 실험 결과도 이 기본적인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되찾는 최저의 솔루션은 우리가 유전되어 온 대로 진화해 온 대로 먹는 것이다. 녹말을 기본으로 하는 음식 섭취는 날씬한 몸매뿐 아니라 건강을 선물로 준다. 첫째, 녹말은 포만감을 준다. 굶주림은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당신은 평생 배고픈 채로 살 수는 없다. 평생 소식을 하거나 평생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식사를 마칠 수는 없다. 당신은 90살까지 배고픔을 훈련하면서 살 수 있는가? 배고픈 상태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밥상 위에 음식을 가득 채우는 것은 가능하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그리고 식물성 기름은 체중을 불리고 병을 부른다.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은 몸을 날씬하게 하고 평생을 건강하게 해준다. 당신은 모든 칼로리가 똑같이 체중을 불린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특별히 포만감과 지방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사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을 영양의 3요소라고 부른다. 옥수수와 콩, 감자와 쌀과 같은 녹말 음식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면 지방 성분은 매우 낮다. 포만감은 배를 가득 채우는 데서 출발한다. 치즈 1g에 4칼로리, 고기 1g에 4칼로리, 각종 기름 1g에 9칼로리와 비교한다면
녹말 음식은 1g에 1칼로리에 불과하다. 치즈나 고기의 4분의 1, 기름의 9분의 1 정도의 칼로리만 섭취하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포만감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탄수화물은 포만감이 장시간 지속되는 반면 지방은 그보다 훨씬 짧았다. 다른 말로 하면 녹말 음식은 장시간 포만감을 주는 반면에 지방과 기름을 먹었을 경우에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더 먹길 원하는 것이다. 녹말 중심 식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전에는 나 또한 붉은 고기, 닭고기, 생선, 치즈,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 등으로 나의 식탁을 가득 채웠다. 1차로 먹고 난 후에도 나는 배가 고팠다. 2차를 먹으면 뭔가 요기가 된 느낌이 들었지만 더 먹고 싶었다. 3차로 탄수화물이 든 음식을 먹고 나서야 그만 먹겠다는 신호를 감지하곤 했다. 과식했다는 느낌과 함께 약간 힘들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완벽하게 포만감이 들지는 않았으므로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속이 좀 비어있다면 돼지고기를 좀 더 먹을 수 있는데 약간 배고픈 것도 같고 이때가 좀 감정적으로 망설여지는 시간이긴 한데 결국 나는 남아있는 음식들을 뱃속에 털어넣곤 했다. 이런 행위는 충분히 포만감을 주는 녹말 음식의 식사로 바꾼 후에야 없어졌다. 나의 그런 강박적인 과식 증세가 일종의 정신질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음식을 바꾸기만 해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다. 내가 아는 한국 친구의 말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고기를 먹은 후에도 마지막으로 밥을 한 공기 먹어야 식사를 끝내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바로 그것이다. 인간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녹말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방으로 변하지 않는다.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다. 녹말에 있는 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복부나 엉덩이에 저장된다는 잘못된 사실이다. 당신이 조금만 주의 깊게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만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모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음식을 먹을 때 녹말 속에 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당으로 잘게 쪼개진다. 이 단순당들은 혈관에 흡수되는데 인체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 수많은 세포로 전환된다. 만일 인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경우 탄수화물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무려 1kg 가까이 저장될 수 있다. 만일 하루 에너지가 사용량과 저장량 한도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경우 체열로 발산하고 운동이 아닌 신체 활동 등으로 태워 없애게 된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지방 합성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다. 돼지나 소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곡식이나 풀에서 얻은 탄수화물을 농축 칼로리 지방으로 전환한다. 동물마다 최적의 음식이 모두 다른 것이다. 벌들도 비슷한 과정을 통하는데 단순 탄수화물인 꿀을 지방산과 알코올인 밀랍으로 전환한다. 한편 인간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이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실험을 해보면 단순당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탄수화물은 아주 약간일 뿐이다. 예를 들어 날씬한 여성과 뚱뚱한 여성에게 보통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50% 이상을 섭취하기에도 하루에 4g 정도의 지방만 만들어낼 뿐이다. 그것은 겨우 하루에 36칼로리만 추가로 저장된다는 말이 된다. 4개월 동안 매일 그런 식으로 식사한다 해도 겨우 500g 정도의 지방만 추가될 뿐이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경고 메시지는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신체에 저장되는 양은 아주 하찮을 정도다. 동물성 지방이나 식물성 지방은 전혀 다르다.
크루즈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7일 동안만 여행해도 3.5kg 정도의 체중을 불려서 여행을 마친다. 뷔페에서 고기, 치즈, 기름에 흠뻑 적신 채소, 고지방 드레싱으로 포식을 하게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다시 한번 질문해보자. 복부지방은 어디서 오는가? 되풀이하지만 지방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지방이 된다. 셋째, 지방은 굶주릴 때를 위해 저장된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고지방 식품을 먹고 나면 장이 그 지방을 흡수해서 혈관으로 보낸다. 거기에서 수만 개의 저장용 지방세포로 전환된다. 이것은 아주 효율적인 과정이다. 입속에 들어온 지방을 인체지방으로 전환하는 데는 3%의 칼로리만 소비된다. 이 저장 과정은 아무리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인체의 지방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보통 때 먹는 지방의 종류가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마가린과 쇼트닝 기름은 인체의 고트랜스 지방의 형태로 저장된다. 냉수성 어류를 먹으면 오메가3 지방이 저장된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의 결과물이다라는 말은 서구 음식 생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좋은 격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녹말 음식은 지방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너무도 간단하지 않은가? 넷째, 녹말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로 체중을 감량한다. 잘못된 체중 감량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가장 나쁜 예가 바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다이어트이다. 이 방법은 심각한 탄수화물 결핍을 초래해서 질병, 케톤증의 원인이 된다. 사람은 보통 아프면 식욕도 잃고 체중도 감소한다. 이렇게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것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체중이 줄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금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저탄수화물 요법 후에 건강 상태를 금방 눈치챌 수 있다. 녹말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단백질과 지방으로 칼로리의 대부분을 먹게 하는 황제 다이어트가 미국에서 열풍을 분 적이 있다. 이 다이어트는 미국을 떠나 전 세계적으로 육식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 황제 다이어트를 창시한 로버트 앤키스 박사는 사망 당시 체중이 무려 116kg이었다. 또한 비만과 고혈압, 심장병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그도 결국 비만과 우렬승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유행하는 신기한 다이어트에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유전적으로 적용된 음식만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라는 사실을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녹말 음식의 식사는 몸의 지방을 감소시켜 건강을 활성화시킨다. 인내심 있는 운동선수라면 탄수화물 요법의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안다. 인체세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를 맑게 하고 몸을 날씬하게 하며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요법 말이다. 피부가 투명하게 맑아졌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저지방 녹말을 섭취함으로써 여드름과 지방질 피부가 개선된다. 체중이 감량되면 관절염도 자연히 치유된다. 이는 녹말 중심의 식사가 날씬한 몸뿐만 아니라 신체에 활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감사합니다.